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코로나 열풍으로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눈만 멜롱멜롱 뜬 그 모습과 이마와 옷을 입은 그 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그런 눈치가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익숙이 안 돼 있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이고 한데 한참 쳐다봐야 돼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변했습니다. 바로 팬데믹의 어떤 공포입니다. 지금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김부겸 그리고 이낙연.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말이죠. 당헌 9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선을 할 경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민주당 당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연합 대표였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책이고 그것이 당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뚝심으로 이름난 그 소위 김부겸, 또 김부겸이라는 분 대구에서 민주당을 해서 성공적으로 장관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된 그 김부겸, 물론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말이죠. 이 대통령표 당헌이죠. 문재인표 당헌을 가볍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뻔뻔하고 그 기대했던 김부겸의 그 모습은 데온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부겸은 그나마 민주당에서 바른말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구나, 그건 그렇구나.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는 아주 부당한 이유로 당론을 어기지 않았는데 바로 이 이유로 징계를 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왜? 공수처에 동그라미 치라면 동그라미 쳐야지 기권은 왜 하냐? 유일하게 기권한 표현입니다. 기권했다는 이유로 공천도 안 줬지만은 그 이후로 또 징계까지 내린 민주당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보다 더 중시해가지고 마치 중국 공산당의 민주집중제 뺨친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당헌을 그냥 둔 채 2018년 지방선거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리에 양승조 현 지사를 공천해버린 겁니다. 당헌을 고치는 게 덜 뻔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당헌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김부겸은 당헌을 고치는 것도 이 김부겸은 국민과의 약속보다 문파의 뜻을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말을 했죠. 김부겸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부산과 서울 그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후보를 내야 된다. 이게 당대표에 임하는 김부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김부겸도 one of them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됐죠. 당대표 출마 선언한 날, 공식 선언한 날 김부겸은 뭐라고 그랬냐. 당헌은 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우리들이 약속한 국민들과 약속 자체가 편의에 따라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뭐라고 했는지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분은 수시로 바뀌는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헌에 있는 사고로 인해서 유고된 거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것을 뒤엎는 암시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말은, 민주당 지금 나온 김부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제 그걸로 귀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권주자 이낙연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죠. 지금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입니다. 그러나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친문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다니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은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이 14일 후보 공천 여부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해서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 하고 답 같지 않은 이상한 답을 내놨습니다. 저게 만약에 시험 볼 때 그러한 질문지에, 시험지 문제지에 후보 공천 여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시기 되면 할 말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빵점이겠습니까? 100점이겠습니까? 진상규명 여부를 또 묻는 질문에 진상규명, 이번에 그 사고시장, 서울시장, 유고시장이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묻는 질문에 이낙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한다 하면은 제3자처럼 들려 보이면서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속 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 터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어저께는 또 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국민학생,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최대한 협력을 해야죠. 이거는 하나마나 뻔한 소리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1등을 달리면서도 친문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호남 출신이어서인지 모르지만 부자 몸조심하는 티가 역력하다고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아주 맹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낙연 의원을 볼 때 그는 표정은 아주 엄숙하고 아주 신중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확실히 문의 의중을 알았는데 지금도 만약에 문에게 고개를 쳐드는 날이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그의 불안이 아마 묻어나는지도 혹시 모르겠죠. 문파 눈밖에 나면은 당권이고 대권이고 불가능하던 걸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이런 분이 곧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자기의 신념을 갖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낙연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이낙연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이낙연의 목소리로서 치고 지금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친문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닙니다. 다른
정치 분석하는 분들은 이낙연하고 전부 다 물음표를 합니다. 물음표를 왜 할까요? 근데 이낙연이가 치고 나가면은 물음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친하고 치고 나가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 친문에 대한 미련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낙연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딱 대답이 하나입니다. 현재 권력과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왜 현재 권력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구가 ES에 나오는 것처럼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도모할 그날이 오면은 하고 하면서 이 가랭이 밑으로 걸어가는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람들, 저 멀리 멀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낙연이 점지 안 해줄 것이라는 건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이낙연은 문파들이 절대로 옹립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은 정치 분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견해를. 이낙연이 진정 현재 권력과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A씨의 고소를 갖다가 A씨가 지금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박원순을 고소를 했으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피고소인에게 이 고소한 사실 갖다 유출했는지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만 하면은 그는 당장 지지율이 5 내지 10%는 올라갈 겁니다. 일주일 내지 2주일 내. 그러면서 확고하게 신념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토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론적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념적인 자아를 딱 보이면은 굳건한 대세론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분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서 참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경찰청이 예를 들면 A씨의 그 고소를 청와대에 보고한 날 서울시 젠더특보가 뭐라고 그랬냐?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을 들었다면서 서울시장한테 박원순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 수사상 비밀이 누설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은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내리는 분이 누구냐?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그래도 침묵을 한다면 이낙연은 문재인 청와대에 적자로 자리매김 될까요? 문재인 청와대의 적자로 자리매김 탁 침묵을 하면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선에 지금 불리한 길을 스스로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운이 지극히 좋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신념적 자아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왜 이낙연을 제가 꺼내 들었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은 제 개인이 보기에는 둥치값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값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값이 지금 대세론을 유지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주 독보적인데 민주당 내에서 여론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론값이 있으면 지금 이 시점,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선급 선거입니다. 대선 시계가 앞당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 정도는 앞당겨졌습니다. 무드 자체가 선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은 치고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딜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 후보 시켜줄 거야 안 줄 거야? 시켜주지요. 조금 이따 봅시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그 결단을 못 내린다고 피해 여성, 피해 뭐라고 그러고 똑같이 그냥 어벙어벙하고 어벙어벙하면서 적당히 그 어려운 순간은 넘어가려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후보들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재명이 오늘 상고심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날입니다. 과연 후보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상고심에서 이기는 날은 이재명이한테 진다는 사실, 이낙연이가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결단을 안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좋은 찬스예요. 박원순 사건을 갖다가 이 비밀을 누설한 곳이 어딘가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라 라든가, 피해자 A씨라고 피해 호소인이란 말 쓰지 말고 피해자 A씨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한번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 여성들 표가 그냥 왕창 올 텐데 그걸 못합니다. 그게 용기죠. 양손에 떡을 진 게 아니고 양손 다 이렇게 하면 손이 어디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쪽으로 봐도 부들부들 떨린다면 양손이 다 떨리면 그건 수전증이죠. 수전증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한번 이낙연 논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썰입니다. 네. 지금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추울 때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 겨울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직전. 그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가장 새벽에 어둡습니다. 암흑입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시간. 조금 지나면 태양은 여지없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는 태양이 동력에 트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희망과 미래를 강건하게 신념화시켜서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좌절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절망은 우리 앞에 없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